3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3.1절이었어요. 1919년에 온 나라가 만세운동을 불렀던 날입니다. 이 3.1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죠.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이게 먹물들의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이 독립선언문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모하간 자리인가? 하여튼 거기서 성명서를 읽고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해서 읽고 후다닥 도망을 갔어요. 일제 검거를 피해서.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고 그걸 생중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3.1절 날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세운동은 일어난 거죠. 만세운동을 하자고 하고 약속이 되어졌는데, 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고종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 아무리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잃어버렸네, 빼앗겼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왕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결국은 술렁거리면서 이것이 만세운동으로 이어지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 땅에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 국권을 빼앗겼다. 이런 것들이 민초들로 하여금 울분을 일어나게 만든 거지, 무슨 민족 자결주의 따위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욱하게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부른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을 향한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병 활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역시도 또 관군들은 도망가고 왕이라는 놈은 의주를 해서 저 북쪽으로 도망가서 명나라를 망명할까 이런 궁리를 하던 판에도 민초들은 땅에서 남아서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싸웠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국가가 서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점령당하지 않으면서 주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민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것들이 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 동양 쪽은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일이 많고, 독자적인 왕권이라기보다는, 물론 한국도 명나라와의 관계, 그 뒤에 청나라의 관계들을 유지할 때 사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고유의 문화와 고유의 정치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침략당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그야말로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던 것, 완전히 무시되고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이, 타국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했던 거는 일제강점기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민초들의 마음속에 그거에 거절하는, 항거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만세운동이요. 이런 현상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그 계엄령, 유신헌법 이렇게 서슬퍼글한 악법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면서 항거해 왔단 말이죠. 특히 부산 마산 지역 같은 게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결국은 박정희가 총 맞아 죽게 되는 일까지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불의에 대한 항거하는 마음은 4.19 이것 때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한국 민초들이. 결국 이게 전두환 시절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형태의 거리 투쟁으로 또 민주화 투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이것이 정권을 갈아엎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곤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촛불을 들어서 또 정권을 한번 무너뜨린 적고, 이렇게 끊임없이 민초들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민초들이 일어나면 이거를 꼭 이용해 먹는 소수의 정치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다 어느 당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하는 것들의 머릿속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동학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것들은 왕가를 지킨다는 구실 아래 또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서 처절하게 탄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군대가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 하죠. 박정희 때는 흔하게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계엄령의 거부감이 엄청 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만 자기네 정권이 불안정하면 계엄령 얘기를 해요. 왜? 군인들은 명령에 따르는 맹목적 집단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지시만 하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래 왔어요, 역사적으로. 군대라는 조직이 그동안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말 뇌 없는 짓을 많이 해왔던 집단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데모 진압을 하러 가면 그냥 농민한테 물대포 뿌려가면서 서슴없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집단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치 형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 대리인을 뽑아서 정치하는 제도, 지금까지의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정치 구조는 왕가 때 가지고 있었던 신분 제도와 계급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가 됐다, 높은 관리에 올라가면 이걸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역할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리에 앉았다, 이게 아니고 신분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높은 지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 간 넘은 새파란 판검사애들도 자기네들 영감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아니 그리고 판사가 뭔데 관용차까지 내줘가면서 그렇게까지 대접해야 될 직업입니까? 그 직업이? 법이나 운영하는 건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지들이 뭔데 그렇게 특권을 많이 누리냔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왕정 때부터 내려오던 절대 군주 시절에 있었던 귀족들과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권리, 그 신분을 자본가들이, 정치가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악랄한 착취제도 때문에 막시즘이라는 게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공산주의의 끝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또 왕족같이 귀족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제도를 안타깝게도 왕정이 끝나갈 무렵 제국주의가 성행하면서 서구식 정치제도, 즉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반이 되어 있는 문화에서 만들어진 정치 경제 제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선의 제도로, 최선의 이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최선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죠. 차선도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애들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정의라는 개념은 가진 자들에게 한해서만 평등이고 정의인 거예요. 초대받은 자, 즉 잔치에 들어가는 자, 귀족들 간에는 우리는 서로 평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족들의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희생이 되어야 하는 노예 집단이, 생산 집단이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평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서양 애들은. 그래서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 정치 제도가 선거를 통해서 마치 자유스럽게 뽑고 대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결국 국민은 또 그냥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특히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식민지 지역에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걔네들은, 유럽 애들은 시민혁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신흥 자본가들이 귀족, 이렇게 올라가는 신분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그 변동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식민지에서는 그냥 식민지 국가가 들어오면서 그런 정치제도가 그냥 휩쓸려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정치제도의 권력의 가장 윗대가리에 섰냐 하면 가진 자들이었던 거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층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는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함께 들어왔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일본에 충성했던 자들, 우리 입장에서 매국노죠. 이 매국노들이 정치, 경제, 학계, 종교에 할 것 없이 이들이 결국은 해방 후에도 미군정이라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일본으로부터 시켜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국가다, 이렇게 해방군이다, 이렇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 자체도 식민지를 유지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노예제도를 부려먹은 제국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 국가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기독교적인 발상으로 식민지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누가 가장 입맛에 잘 맞느냐 하면 외인 강점기 때 매국을 했던 계급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거죠. 그래서 그 대표로 이승만을 세우고 그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것에 매국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결국은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더군다나 이념으로 남북이 갈리면서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빨갱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라는 게 기본 정신이 뭐예요? 외세에 반대하고 민초들이 잘 사는,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독립운동가들 기본적 사상이다 보니까 미군정화에 있는 이승만 정권 같은 거는, 더군다나 그 이승만 정권 자체도 문제지만 이승만 정권이 유지하고 있던 그 세력들, 매국 세력에 대해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쪽을 빨갱이라고 잡는 거죠. 왜? 민주주의 제도에 반대하니까 빨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있고 의식있고 독립운동에 가깝던 사람들은 모두 말살당하고 체제에 잘 순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디에 남았느냐? 정치권에 남게 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민초들은 그렇게 뿔을 뽑지 못하니까 민초들은 여전히 지난번 촛불을 질 때까지 안 좋거나 불의하거나 뭔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봉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치가들, 먹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먹물들은 이미 싹 걸러내고 딱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제국주의 입맛에 딱 맞는, 한국을 식민지로 유지하기에 미국 입맛에 딱 맞는 성향의 자들이 다소 과하거나 다소 과하지 않거나 중도거나 이렇게 애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르 해서 정치 세력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영삼이 합당을 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고 나서 당시에 민정당이죠. 네, 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합당을 하면서 경상도 지역을 대표로 하는 그 김영삼 패거리들이 일제히 여당이 됩니다. 원래 마산 부산은 부마 사태가 일어났다. 굉장히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순간에 똥이 돼버렸어요. 그 깨어있고 의식있던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갔냔 말이죠. 한순간이 똥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민중들의 한 거를 등에 업고 대표 주자인 척 했던 자들, 정치적으로 뭔가 나댔던 애들의 성향은 역시나 제국주의적 성향에 잘 길들여진 그런 먹물들이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이
그래도 군사정권 때만 해도, 그래도 촛불을 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학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이야기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얘네들이 뭐 등록금 투쟁이나 하고 자기네들의 문제만을 가지고 투쟁하고 요 근제에 대해서 가장 단합된 힘을 보여줬던 때가 조국 장관 사태였던 거죠. 같은 일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비리를 가지고 그들이 분노했다면 지금도 분노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는 극단적으로 정권이 원하는 무슨 일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대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들여서 노력하는 결과 완전히 똥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대학에서 민중을 대표할 만한 소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상황,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류대학에 잘 못 가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 기간에 오로지 공부만 보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뜨거운 피를 가지고 그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냈는데 그때 모든 걸 다 제쳐주고 오로지 공부만에 몰두한다. 이게 정상이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인 애들이에요. 오로지 자기의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뭐 이런 것들을 갖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미 그거를 가졌던 부모 세대들이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립학원을 보내면서까지 그냥 기어이 그렇게 만든 애들이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꾸준히 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결과가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되었냐면 바로 이승만이 해방 후에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가장 좋을 만한 인물들, 매국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을 정치 세력에 혹은 관료들로 뽑아놓으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들을 꾸준히 양산해온 결과가 지금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식을, 국민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이, 그 교육 제도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정의와 평등 사상을 심어주기에는 너무나 식민지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